금양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오후 8시 4분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또 연휴죠. 한글날이라서 연휴인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19만 4천 원대에 위치하신, 즉,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야, 저는 뭐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16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야기해 드려야 될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같이 좀 풀어드리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제가 해법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16만 원대 만일에 위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평단가가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정도 손실로 마무리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쥐타짜 안교수 오늘 무겁지 않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니까요.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류강지 회장이 이제 블럭딜 이제 한다고 하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라면 정말 싫어하실 거니까 안 좋은 이야기 뭐 충분히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요 부분까지 올라오면 분명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할 거고 어제 제가 금량은 오늘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량에 대한 기업 분석보다는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게 뭐죠? 자기 자본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게 주주들한테 돈을 내라라는 뜻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유상증자의 개념을 가만히 인식하게 되면 유상증자는 돈이 입고되는 순간부터 기업의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금양이 이제 부채 비율도 높고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필요해서 기장 공장에 투자하고 역시나 공장도 건물 이것도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재무제표를 정상화시키기 위함이다. 요건 뭐 우리가 이제 미리부터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 중에 하나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와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제가 지금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되려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내셨답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었죠.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이게 바이오 회사거든요.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인데 실제로 이 종목 가만히 보게 되면요.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요 기업도 역시나 자본금이 미비돼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30% 정도.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급락 나왔어요. 근데 밑으로 꼬라박진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잡아요. 반등 줬어요. 하락했죠. 근데 제가 분명히 팩트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어떠한 의미심장한 재료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오늘이 유상증자 권리락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권리락이 뭐죠? 유상증자 가격의 이 훼손 부분만큼 권리락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제 일라일라고 하는 이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는 대기업과의 어떤 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 계약이라는 게 뭐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고 조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어떤 뭐 개발, 그죠? 이런 뭐 계약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 펩트론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양도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상승 후에 여기까지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인데 재차 내려왔다가 땅, 그죠? 자, 이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금양이라는 종목은 제가 오랫동안 도와드리면서 시나리오는 뭐 100% 지금 맞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앞뒤 차치하고 펩스론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 썸네일 내용처럼 축제다, 경계라, 유상증자 떴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뭐 제가 3월부터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삼으면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펩트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제가 이 커버 영상을 좀 찍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펩트론 이게 10월 7일자, 10월 8일자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네요. 9월 25일 날짜에 긴급 당일 하락은 허수입니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자, 지금 이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왜? 유상증자 권리락 일정이 금량도 있기 때문에 9월 25일 날 찍었던 건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나리오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간단히 봐야겠죠. 자, 12일 전에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영상을 제작하면서 당일 하락은 허수네요라고 하면서 이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끊지 마시고 제가 전략 자료집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잠깐 보도록 합시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졌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의 카드를 동원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더라도 결국은 팩트만 나오게 되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는 시나리오를 지금 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면 뭐합니까? 결국은 돈 넣는 납입일, 그죠? 그리고 권리락 이런 부분들 이 일정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주가를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1000m 달리기라고 한다면 결국은 7, 800m까지 갔을 때 어떤 맞아요. 막판 스파트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유상증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상증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 주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9월 25일자니까 이날이죠. 허수다. 근데 실제로 유상자 권리락 일정 맞춰서 딱 호재성 이슈를 내버리죠. 자, 우리 금양도 권리락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나왔던 부분처럼 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 지금 사실 금양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지금은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테슬라의 주가도 상당히 좋고요. 분위기로도 분명히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1일이 우리는 기초주권의 권리락일이죠. 그러면 시간이 꽤나 남았다 이겁니다. 21일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지금 뭡니까? 펩트론. 펩트론은 바이오 업종이죠. 비만 치료제도. 약간의 이제 오차는 생길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주식타짜 안교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이죠. 예. 제가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펩트론 수익 나신 분들 계좌예요. 예. 제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의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뭐 바이오다인, 펩트론, 보르노이 다 달았던 부분의 종목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죠? 오늘 10시 예. 9시 26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금량까지 전업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제가 다룹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혹시나 여기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실시간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왜 금량 얘기하면서 펩트론 이야기예요? 아니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 건 같은 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삼으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정확히 말했고. 몽골 관련 아니 콩고 관련된 부분에서 1조 원의 광산 채굴권? 야, 이게 가능할까? 결국은 이번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된 것도 4,500억 정도 번다 했다가 60억으로 줄어들면서 약간의 좀 허위 공시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랬죠. 그죠? 잘 보세요. 과거에 박 작가라는 분도 역시나 자사주 처분할게요 했다가 전자공시당 나중에 미룬 다음에 벌점 맞았죠. 이번 건도요. 8천억 유상증자하겠다 해갖고 지금 이 공시상은 나중에 낸 거죠. 이거 나중에 벌점 부과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금양의 주가 분명히 이제 펩트론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요. 요 부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그래도 참여 가능한 채널을 제가 만든 거니까요. 부담 없이 자, 010-4822-8706으로 그냥 여러분들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게요. 뭐 금양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알짜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뭐 금양에 대한 부분을 뭐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펩트론을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려서 아주 저점에서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니까요. 010-4822-8706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반드시 입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쓴소리를 좀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교육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저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짜의 투자 방식을 배우고 싶대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고요. 내일모레 60입니다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 급량을 사야 되는 시기는 정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라고 했습니까? 2차 전지 전 업종의 바로 상승, 바닥치기.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보세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자리잡이 끝나면 결국은 이 급량도 하나의 개별주 시가 아닙니까? 달려나가는 시기가 이게 안전마진, 제일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이 삶을 달리 해석하려고 해요. 왜? 에코프로가 오르면서 리튬 가격이 최고조에 갔으면서 같이 올랐던 거는 인정을 하시죠. 근데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에서 비싸서 금량 샀던 분들이 바로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봐요. 어차피 내가 손실이다 칩시다. 그럼 손절을 할 수도 없다 칩시다. 믿어보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매수는 추가 매수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게 바로 항상 우리는 눈과 귀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시세라는 거예요. 시세. 시세. 그 시세는 누가 만든다? 수급이 만든다. 근데 그 수급은 어떤 환경에서 들어온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다? 글로벌 증시의 2차전지 관련주, 리튬 가격의 상승, 하락, 수급의 의지. 이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사야 될 때는 버려버리고, 그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교육을 한번 도와드릴까 하는데 내일 그래도 연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제가 교육시켜드리는 건 힘들 것 같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 금양 좋아요. 입장? 아니,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뭐 교육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 선착순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교육을 도와드리는가 교육 영상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교육을 한번 도와드려 보려고 해요. 최근에 교육했던 영상이라 잠깐 보시고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주위에 채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분들 얼마나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죠?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HLB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뭘까요? 알테오젠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로노이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그 산업의 사이클은 이 바이오 업종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는 2월부터 주가 흐름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사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훈풍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안 좋은가를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는 겁니까? 물론 리스크 관리, 손실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자,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라.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 중에서 바이오,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자,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그쵸?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다는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자, 반도체는 그냥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다릅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2차 전지 업종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엔 엔캠의 주가가 상당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엔캠의 주가는 화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상승 기조에 있죠. 자,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이면에 있는 사실 중에 엔캠의 이 수급은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금 반대인 경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환사채 이야기 그리고 어떤 핵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다 좋습니다. 둘 다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왜? 전구체, 전액 모두 중국이 1등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결국은 손실률을 0으로 끌어내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정 중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하락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시장이 변하고 산업의 사이클이 변하면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그 업종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장할 수 있는가?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의 할인율로 땡겨오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어떻죠? 미래의 주가를 선반영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급과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힘있게 달려나가고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국방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무기, 그죠? 방산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태성, 유리기판, JNTC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항상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실수는 안 나와요. 손실률은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내부적인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의 픽만 달리한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손실의 확률은 제로로 돌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자,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로봇 관련 회사죠. 1월 달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12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종목, 작은 놈이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만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주의 흐름 어떻습니까?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혼자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동반적으로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빠질 때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 종목은 너무 비싸구나. 그러다 보니 금양을 선택합니다. 7월 26일 날 고점입니다. 오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왜 올랐을까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안 좋은데요. 그게 바로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건 없어요.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섹타의 이동을 분명히 추종한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진리. 혼자 움직이는 종목을 경계하여라. 두 번째 뭡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부분이 하락했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더 상승 주다가 꼬라박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때로는 물타기 좋습니다.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자,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됐을 땐 불타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불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을 겁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같이 가보시죠.